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도기마을 여러분,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월 19일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네, 특별히 저는 오늘 아침을 감사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원더풀한 구독자분들과 유튜브 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겠어요. 전문 채널 치고 30만 채널이 되었으니까 뭐 다른 그 아직까지 사람 모시기는 힘듭니다만, 그렇다고 전문 채널 치고는 그렇게 적은 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 있다라는 게 제 소감입니다. 지난 주말을 거쳐서 내가 너무 훌륭한 분들하고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미국 시장, 자 오늘 장 한마디. 트럼프 지지율이 떨어지면 정말 아무 문제 없을까? 네. 자,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주말 그 미국 시장 전체 흐름 한번 살펴보고 가는데요. 특징적인 부분이 저기에 있었습니다. 그 금리에 있었는데요. 금리 상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게 10년물 국채금리인데요. 얼마까지? 4.229까지예요. 자, 근데 원래는 오른쪽에 위로 치솟은 게 없었고 왼쪽 고점이 박스 상단이고 저 밑에 점이 박스 하단 정도 부근에서 계속 최근에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돌파되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오른쪽 끝에 보시면 약간 박스권을 이루고 가고 있었어요. 그쵸? 원래 이제 금리 이번에 그 내리기 직전에 금리가 많이 내렸다가 내리고 나서도 금리가 다시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옆으로 횡보하고 다음에 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저기서 기다가 오른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근데 지난 주말에 오른쪽으로 튀었어요.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난 주말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준 의장으로 유력했던 케빈 해시 연준 국가경제보좌관, 최고경제보좌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이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뻘소리를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케빈을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싶다. 케빈이 워낙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덕분에 케빈 해시 그대로 연준 의장이 있는 거야 하면서 케빈 워시라고 원래 기본적으로 후보였던 분 중에 하나가 유력해지는 분위기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그쪽 확률 사이트에서는 케빈 해시 확 올라갔는데, 근데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러 사람들이 막 물망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도 물망에 올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목요일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행사에서 제이미 다이먼에 대해서 FED, 그러니까 페드의 의장직 관심 있냐고 물어봤더니 의장직에 관심이 없다, 전혀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는 뉴스가 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한 사람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블랙록의 팀 리더라는 분이 거명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팀 리더가 어떤 분이냐? 지금 그 해시시 내려가고 워시가 올라왔고, 그 다음에 링 리더라는 분이 지금 얘기가 올라오는데, 이 링 리더는 누구냐면 블랙록의 그 CIO입니다. 최고 투자 책임자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 새로운 채권왕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가장 현재 채권 시장에서 파급력이 강한 사람이다. 그리고 데이터를 중시한다. 이렇게 이분에 대해서 나와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것이 채권왕, 새로운 빌그로스 다음에 채권왕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 주식왕은 언제 탄생할까요? 주식왕은 하락장에서? 물론 버핏 같은 분은 하락장 지나고 나서 이제 딱 등극을 하고 그런 패턴을 보여주시지만, 일반적으로 주식 잘한 주식왕은 주식시장 좋을 때 떠오릅니다. 반대로 그러면 채권시장의 채권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채권시장이 좋아지는 걸 원하겠어요? 나빠지는 걸 원하겠어요? 주식쟁이인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주식시장이 좋아지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채권쟁이들은 채권이 좋아지길 바라나요? 나빠지길 바라나요? 채권이 좋아진다면 채권 가격이 오른다는 걸 얘기하나요?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걸 얘기하나요? 채권 가격이 오른다는 걸 얘기하죠? 자, 채권 가격, 오랜만에 채권자 가지고 왔습니다. 채권 가격이 오르는 건 금리가 어떻다? 채권 가격이 오르는 건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얘기죠. 자, 지금 두 명의 언급된 케빈 워시, 그 다음에 링 리더, 이 두 사람 모두
채권 강세를 원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죠.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인플레이션과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보면 채권쟁이들은 돈 가치 떨어진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자, 채권이라는 건 그 원금 보장 가능성이 높으면서 국가나 기업이 부도가 나지 않으면 원금을 다 보장해 주니까 보장을 받으면서 이자를 조금 받는 거죠. 심지어는 2%대에서부터 뭐 10몇 %대까지 고정된 이자를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대략 한 뭐 2.5%에서 7% 사이를 받는다고 해봐요. 국채에서 회사채까지 그 정도를 받는데 인플레이션이 7%나 그러면 채권 투자자는 뭘 얻는 건가요? 껍데기를 얻는 거지. 7%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인플레이션 제하고 나면 0% 원금 받는 거나 똑같죠. 그래서 채권쟁이들은 원금이 약화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즉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걸 결코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통화 가치 하락을 가장 강력하게 추인하는 건 뭐다? 인플레이션이고, 자, 인플레이션은 어떻다? 네, 금리가 낮았을 때 어떻게 되지? 금리가 낮았을 때 돈이 많이 풀리니까 네,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채권의 지금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금리를 내려야 합니까? 올려야 합니까? 네, 금리를 올려야 되죠. 자,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지금 약해졌다는 겁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약해져서 아까 10년물 국채금리 봤지만 여기서 하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치고 올라왔죠. 4.23%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4.23%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위험자산은 안 좋다는 얘기죠. 자, 4.23%의 무위험 자산이잖아요. 이거 또 한 번 반복을 하는데 채권의 여경 국채니까 미국이 망하지 않으면 돈을 주는 개념이니까 위험이 거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무위험이라고 표현합니다. 미국 채권은 무위험 자산이라고 표현되는데 10년짜리 미국 무위험 자산이 4.23%를 주면 주식은 몇 프로를 줘야 돼요? 예, 듀레이션이 무지하게 긴 주식은 얼마를 줘야 됩니까? 네, 미국은 더 많이 줘야 되겠죠. 최소한 저거보다는 더 많이 올라가야 돼요. 그죠? 무조건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뭐 4.23% 주니까 우리 4.5% 줄게 하면 위험자산 투자하겠습니까? 아니죠. 5% 훌쩍 넘어야 되겠죠. 한 6, 7%는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말인즉슨 기업들의 채권의 금리는 6, 7%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고, 자,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10%가 안 나오는 회사들은 어떻게 된다? 벌어서 은행 빚 갚다가 끝난다. 채권 빚 갚다가 끝난다. 이런 개념이 나오죠. 자, 그래서 금리가 높아졌을 때 왜 주가가 안 좋은지가 드러나는 대목인 거예요. 근데 어제 대형 3개 지수 다우, 나스닥, S&P는 뭐 조금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동안 오른 걸 감안해 보면. 그런데 오히려 러셀 2000이 올랐습니다. 이 흐름은 그동안에 AI를 비롯한 S&P 500의 30개 종목 정도는 계속 끝도 없이 올라갔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계속 쳐주면서 이 이격도가 극적으로 벌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이격을 메꿔가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중소형주들이 강세 현상이 좀 나타나고 워낙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돈 가치가 떨어졌다는 걸 감안해 보면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계속 높을 때 금리를 다 감당해낼 수 없는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 회사들의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이거는 뭐 중소형주들한테 어렵고, 그 다음에 당연히 어디에 어려워? 제약바이오 개발해야 되는데 끝없이 돈이 필요한, 한 건이 터지기 전까지 끝없이 돈만 들어가는 구조는 금리가 올라갈수록 어렵죠. 투자자 찾기도 어렵고. 예, 그래서 그쪽은 안 좋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핀비즈를 통해서 전체 그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라이 랠리는 그동안에 며칠 동안 계속 많이 빠져가지고 반등을 했습니다만, 보시면 전반적으로 뭐 길리어드 정도 빼고는 대부분 다 빠졌어요. 바이오 오른쪽 밑에. 그리고 여전히 산업재하고 우주항공 쪽은 미국이 아주 셉니다. 그 흐름들이 계속 가고 있고, 반도체 좋았습니다. 반도체 좋았는데 그 중에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7.7%나 올랐고요. 그다음 오른쪽 반도체 오른쪽으로 가보면 애플 바로 밑에 오른쪽에 장비 쪽이 좋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드웨어 너무 좋고요.
하드웨어 증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그 장비주들이 좋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대만에 메모리 공장 인수한다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고 확장 뉴스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장비 업체들이 좋아지는 거고요. 자, 장비 업체들이 계속해서 좋아가지고 좋다는 건 뭐냐면 실제로 장비 납품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장비 납품이 된다면 그 다음에 설비가 증설된다는 것이고, 설비가 증설된 후에는 물량이 증가한다는 거니까 물량 증가가 본격화될 때까지도 계속해서 현물가가 오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고민은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기 시작해야 돼요. 지금은 정말 끝도 없이 오르고 있어요. 추가로 또 올랐어요. 반도체 가격들이. 특히 DDR4 미친 가격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화냐? 할 정도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 놀라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강세였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산제이 메로트라 최고 경영자가 최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AI 주도 수요가 가속화되고 있고 이는 실제하는 수요로 이를 충족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공급 부족 현상은 27년까지 이어질 것. 되게 좋은 뉴스예요. 자, 이렇게 되면 26년도 6월까지는 주가가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최소. 그 다음에 AI 수요에 기반한 산업 펀더멘탈이 가시적인 기간 동안 견고할 것이다.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좋으니까, 좋을 때니까 나쁜 악재는 무엇일까? 항상 우리가 주식을 평가할 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꼭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지금 저희 회사에서 향후에 한 명 반드시 드릴 그 연구원이 뭐냐면 악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드릴 거예요. 예. 뭐냐면 우리가 이 회사 너무 좋은데 이 회사 투자할 거야 할 때 악마의 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니야, 안 좋아. 나쁜 점만 골라서 얘기하는 거죠. 나쁜 점만 골라서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그 기업에 대해서. 그러면 그 나쁜 점을 감안하고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기업이면 투자를 결정하는 거고, 뚫고 나갈 수 없으면 포기해야 되는 거죠, 투자를. 그래가지고 정말 어떠한 그 하락 요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훨씬 상방 요소가 크다라고 할 때는 투자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좋은 거 있을 때 나쁜 점은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되고, 반대로 주가가 막 2022년이라든가 작년도 후반처럼 그냥 바닥이 나고 떨어졌고 했을 때는 좋은 뉴스를 찾아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가 55,000원 정도가 PBR 1배였는데 PBR 1배를 깨진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55,000원이 깨졌죠. 그래서 49,000원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PBR 1배 이하가 깨진 역사가 없는 거의 그런 주식이 1배가 깨질 정도면 얼마나 큰 악재가 터졌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굉장히 어둡고 힘들었던 상황이었고, 그 반도체 사업부의 리더십에 한계가 봉착된 상황이었고, 그리고 재무관리 쪽의 리더십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그 반도체 사장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새로운 획기적인 물꼬를 튼 거고, 그게 바로 이제 삼성전자의 강력한 DNA,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기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저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렇게 큰 회사고 저렇게 역사가 오래되고 잘 나가던 기업이 아니었다면, 저렇게 오랜 한 2, 3년간 어려움을 겪었을 때 새로운 인원을 뽑아 차출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할 때 뽑을 인원이 적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회사는 골로 가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려웠을 때 훌륭한 인재를 차출할 수 있었고, 그 인재가 전세를 역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쁠 때는 좋은 것들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좋을 때는 나쁜 거를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길게 했는데 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해도 잘 안 들을 거가 뻔하기 때문에 길게 얘기한 겁니다. 네, 근데 어쨌든 만약에 AI 수요가 너무 탄탄한데 그 마지막에 그 AI를 실현하는 업체의 투자자들이 이렇게 투자하면 ROE가 지켜집니까? ROE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용납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라고 한마디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면 심각하죠. 그건 가장 심각한 소식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물론 그 발언이 있은 다음에도 이미 예약한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간 하드웨어 매출은 좋을 거예요. 그러나 주식쟁이들은요. 주식쟁이들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가 디램 가격이 크게 올라서
사라는 거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A1 1A였으면 여전히 안 됐을 거예요. 제가 1A였을 때 이건 진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B는 아예 HBM용으로 못 만들었고 그래서 1B 그 HBM용으로 만들기보다는 1C로 바로 갑니다. 자, 이게 성공할지 여부가 핵심이고 작년도 후반부에 계속 말씀드려요. 1C만 성공하면 부활합니다. 라고 말씀드려서 그게 이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라고 했는데 1C가 성공한 것 같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도체 리더십의 변경이 신의 한 수였다. 그러니까 전영현 사장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 사장으로 들어온 게 신의 한 수였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S공대가 망쳐놓은 걸 H공대가 살린다는 그런 루머가 있었거든요. 전영현 사장님 모실 때. 근데 그 루머가 다시 확인이 되는. 이야, 놀라운 일인데? 자, 어찌되었거나 다시 마이크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이크론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사장이 공급 부족 현상이 27년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공급 부족 현상이 27년까지 이어지면 가격 고가 행진도 27년까지 유지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주가는 최소한 26년도 좋고 중반까지는 확실히 좋고 반도체 메모리 조금 더 좋으면 26년도 후반까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27년까지 좋으려면 28년도가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건 지금 나온 게 없어요. 자, 그러니까 28년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26년도 중반까지만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도도 이거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7년 초가 보이는데요. 27년 초가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러니까 26년도 끌고 갑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26년도 끝까지 끌고 가려면 28년도가 가시권에 들어와야 돼요. 그건 아직까지 모르겠으니까 그건 잠정치로 놔둬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희망의 스케치를 그리겠죠. 왜 27년도 쇼트인데 28년도 좋지. 자, 두 가지 건이죠. 앞서 말했던 그 인공지능을 하는 친구들의 ROE 부분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문 제기가 있을 것이냐 여부. 그다음에 메모리 업체들의 실질적인 증설이 있을 것이냐 여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7% 오른 데에는 자기 주식 매수가 있었습니다. 26년 1월 13일부터 14일 마이크론 이사인 리우 이거 중국 사람 같으네. 태인 리우가 23,000주 약 782만 달러의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양이죠. 네.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이 옛날에 어디 회사에도 있었고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야, 이 사람이 주식을 지금 샀다고? 그것도 782만 달러나? 하니까 깜짝 놀란 거지, 사람들이. 이야, 이거 진짜 좋은가 보다 이러면서 샀는데 매우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내부자가 주식을 사는 건 매우 긍정적인 뉴스예요. 갑자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국 분들이 삼성전자를 그때 팔았던 것도 왜냐면은 그때 대주주들 분들이 상속세 낸다고 그때 내 기억으로는 8만 5천 원인가에 팔았었는데 그렇지 않나요? 한국 삼성전자 대주주들 8만 얼마에 팔았었는데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그때 이거 지금 가격에 판다고? 신기한데? 그 뉴스 보고 같이 팔았던 분도 꽤 있을 텐데. 근데 그건 잘못된 행동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대주주가 주식을 사고 팔 때 같이 행동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잘 맞는 그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대주주라든가 기업의 핵심 멤버가 자기 돈을 생돈을 들여서 그것도 꽤나 부담스러운 정도로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수익을 실현하는 건 항상 웬만하면 세금 내려고 하는 거 빼고는 대체적으로 그 방향성을 강화해주는 뉴스이기 때문에 이 뉴스가 아주 크게 작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또 하나 여러분 유의해야 될 게 제가 여지껏 생활하면서 많은 자기 회사 주식을 평가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해당 기업의 직원들은 자기 주식 주가 흐름을 잘 파악을 못하는 경우도 꽤 많았다는 거. 특히 한국에서 그랬어. 우리 회사 안 좋아요. 막 우리 투자자 엄청 사고 있는데 우리 회사 별로예요. 막 이래. 근데 나중에 주가 막 천정부지로 올라서 삼양식품 직원들 중에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궁금하네. 그렇죠? 네. 뭐 나야 그렇다 치고 나야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삼양식품 직원들은 막 그런 느낌이 막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토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도 하나 말씀 안 드렸던 게 트럼프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혹시 케빈 해칫 위원장을 정말로 세우기 위한 그 뭐 복선 아니면은 그 페인트 아니냐. 왜냐면 이거 아시아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는 케빈이 지금 그 자리에 그냥 있었으면 좋겠고 케빈이 워낙 일을 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했던 것 자체가 내가 너무 아끼고 우리한테 너무 필요한 거지만 국가의 운명을 위해서 이 케빈 해시를 연준 의장으로 양보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한 포석 까는 거 아니겠어요? 아시아 사람으로서 딱 이런 느낌 바로 오던데 나는. 자, 이 내기를 500원 내기를 한번 해야 되는데 누가 하고 할지는 모르겠어 갖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자, 이제 국내로 접어 들어와서 국내 얘기, 한국 장전이니까 국내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매수 투자 비중 상향을 추진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상향하지 않으면 물량을 쏟아내야 됩니다. 국민연금은 갖다 패대기 쳐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그 전체 자산 비중에서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이 수익률이 그동안 역사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 주식보다 높지 않았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14.4%까지 줄여야 되는데 현재 국내 주식 비중이 17.9%입니다. 작년 10월 기준으로. 자, 그러면은 그 10월 기준으로 안 팔았으면 지금 그 다음으로 주가가 얘네들이 뭐 중소형주 하겠어요? 대형주 하지? 시가총액 탑 10, 탑 30, 탑 50 뭐 이런 거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 관련 주식들이 지금 시장이 지금 한 20% 더 오른 것 같은데 10월보다 그죠? 그러면은 약 18%에서 20% 정도 올랐으면은 거의 20% 들고 있잖아. 그러면 5% 패대기 쳐야 되는데 국민연금이 총자산이 1200조인가 그러거든요. 지금 1200조에 2%면은 240조야. 이렇게 러프하게 계산해 보면 여러분 240조 다 죽어. 그냥 다 죽어. 그냥 우리 다 그냥 전멸이야, 전멸. 자, 와, 아니 내가 지금 계산 잘못했구나, 여러분 죄송해요. 지난 10월달에 18%쯤이었으니까 지금 20%안 팔았으면 20%라고 치고 2% 줄이는 게 제가 계산 잘못해요. 24조구나. 죄송합니다. I'm sorry. 산수가 안 돼요. 자, 근데 2% 줄이는 게 아니고 14.4%까지 줄이려면 5%도 넘게 줄여야 돼요. 그쵸? 5%도 넘게 줄여야 돼. 그럼 1200조쯤 되는데 5%면 60조야. 60조. 죄송합니다. 계산 잘못해가지고. 쏘리. 그래도 60조면 우리 다 죽어. 60조 팔면 다 죽습니다. 진짜. 네. 1년에 걸쳐서 판다고 쳐도 1년에 걸쳐서 60조 팔면은 진짜 끔찍하다. 그죠? 그러면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건 진짜 등골이 오싹한 뉴스인데.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26일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1월에 긴급회의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런 1월에 긴급회의가 열리는 건 5년 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미 작년도에도 국내 올해에도만 1조 정도 매도했어요. 1조. 뭐 이 정도 매도하는 건 괜찮아. 한 달에 1조씩 해가지고 한 달에 1조씩 해가지고 12조 이 정도는 받아낼 수 있어 시장이. 근데 아까 말했던 60조 뭐 이렇게 팔면은 진짜 후덜덜합니다. 후덜덜해. 60조가 아니에요. 시장이 올라가는 과정이면 점점 더 늘어난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놀라운 뉴스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 그 정부의 그 어떤 스탠스를 봐서는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아마 조금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거 팔면 안 되죠. 주가 떨어지니까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논리가 없는 거예요. 국민연금 그동안에 지난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6.8%가 돼요. 진짜 잘했어. 한국 주식도 투자하고 채권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투자하고 요금은 예금도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6.8% 정도면 진짜 잘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미국 주식은 두 자릿수 수익이 났어요. 근데 국민연금을 미국 주식 몰빵할 수는 없잖아, 그죠? 예금에도 있어야 되고 대체 자산에도 있어야 되고 채권에도 있어야 되고 그것도 상당폭.
그 다음에 한국 주식도 있어야 되고 미국 주식도 있어야 되고 뭐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큰 자금 중에 하나인데. 근데 6.8%면 진짜 신기할 정도로 잘한 겁니다. 운영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이 잘하는 사람들한테 배나라 콩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말이 안 되고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겠죠. 자, 앞으로 원하는 대로 한국의 배당률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한국 주식의 배당률이 올라가서 갖고만 있어도 상당 수준의 배당 수익을 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 시장질을 분명히 바꾸겠다. 그러니 급하게 팔지 말아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돼. 설득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뭐 사실은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주식은 더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보다는 주식. 죄송합니다. 조금 경제는 아시는 분들 저보다 또 훌륭하신 분들 많으니까 그건 아시는 분 많지만 주식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한테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런 식의 어떤 제가 이제 장기 투자자, 펜션 투자자라면 배당이 올라갑니다. 배당 상승률이 굉장히 클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붙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좀 설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기초적인 상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달러 외환 동향 살펴볼게요. 외환은 달러는 거의 이제 비슷한 자리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유로 달러 조금 떨어졌고요. 자, 놀라운 것은 위안이 6.97이 깨졌다는 사실입니다. 위안화가 이렇게 되면 최근에 그 홍콩계나 이런 쪽을 통해서 그 외국인 투자자도 꽤 많이 들어가죠. 자, 우리나라도 워낙 강세되면 외국인들 더 들어올 것 같은데 중국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안화가 잠깐 쉬었다가 계속 내려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위안화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강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국내 환율 하시는 분들한테는 원화 약세 배팅 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악재입니다, 여러분. 원화 약세 배팅 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악재예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위안화가 강세가 가는데 원화 혼자서 약세로 간다. 옛날에는 위안화가 원화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화 약세 베팅 하시는 분 조심하셔야 되고요. 물론 약세 베팅 하시는 분한테 기대를 언덕은 1번 엔화죠. 1번 엔화가 끝없이 약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1번 그 엔화가 조금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아까 보셨죠? 158.6에서 158.1로 강세를 살짝 보여줬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도 158엔은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고 155엔, 156엔을 원하는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위안은 중국 위안은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원자재 보도록 할게요. 자, 원자재. 자, 여러분. 자, 오늘 보셔야 될 것은 은가격이죠. 자, 은가격이 92에서 88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미 알고 계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최근에 오신 초보자분들이 많으니까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은값이 왜 떨어졌을까요? 네, 지금 다시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은값이 왜 떨어졌을까? 지난 주말에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안 좋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이런 위험자산들은 아까도 국채 금리가 4.2% 하면 위험자산 수익률이 얼마 돼야 돼요? 6%는 돼야 되겠죠? 6%는 넘어야 되겠죠? 뭐 이런 톤의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이런 위험자산 투기적인 흐름들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은값은 어떤 연준 의장 후보가 들어와가지고 자, 이제 금리 더 이상 내리는 건 끝났습니다 라고 발언 한 번 하잖아요. 뭐 주식시장도 폭락을 하겠지만 은값은 반토막 납니다. 바로.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마냥 좋을 거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 연관관계를 파악을 못해서 낭패나는 일이 없도록 연관관계를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지표 발표된 미국 산업생산 동향 살짝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자, 미국 산업 생산 전년비가 1.99%로 지난번에 발표됐던 것보다 떨어졌고요. 전월비는 0.4%로 비슷합니다. 제조업 생산은 전월비 0.3에서 0.2로 떨어졌고 생산 능력 이용률은 76.1에서 76.3으로 약간 비슷하게 조금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앞서 트럼프 지지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트럼프 지지도가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나는 오를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예상을 깨고 지금 2기 지지율이 좀 빨간색이에요. 뚝 떨어졌어요. 워낙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는데 물론 1기 때보다는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 경기가 다시 좋아지고 하면 괜찮아져요. 물가 잡히고 경기 괜찮으면 좋아지겠죠. 근데 제가 보니까 어제도 잠깐 축하가 언급을 했는데 아주 좋은 언급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물건값이 너무 올랐어. 식료품 필수재 가격이. 지금 미국 가면 우리가 이제 외식 같은 거 하면 못 먹잖아요. 미국 비행기 값이 무서워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여행자가 가면은 밥을 사 먹어야 되는데 밥값이 비싸가지고 못 가겠다. 뭐 이런 상황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42.2%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2기 아까 1기 때 보시면 중간 선거 때 기간보다 훨씬 떨어져 있는 거고요. 지금 2기 들어와서 최저치예요. 최저치. 그래서 조금 봐야 됩니다. 1기 때는 노이즈가 많았고 그런데 경기가 계속 좋아지니까 처음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뚫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마지막엔 코로나 때문에 떨어진 거고 대응 못해서. 근데 지금은 아주 엄청난 탄탄함 속에서 시작해서 1기 때보다 하락 속도가 느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어떤 지방선거, 뭐 주지사 선거 뭐 등등등에서 계속 패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중간선거가 잘 못 되면 트럼프를 가정해서 전제로 해서 했던 투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휘청거릴 수 있다는 점 그거 감안하셔야 되겠죠? 네. 자, 뭐 그런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강세는 한국 시장에서 좀 유효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DDR 가격 흐름 추이 한번 살펴볼게요. 계속 올라가고 있고 DDR4의 가격 상승이 정말 미쳤습니다. 와, 멈추질 않고요. DDR5보다 더 무섭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속도야. 놀라운 속도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좋습니다. 지금은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좋아요. 한국 시장은 좋고, 네,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단 하나 금리가 바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근데 미국 금리가 내려가지 않고 저기서 더 튀면 그건 문제됩니다. 시장에 단기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자, 금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점, 금융시장에서 내가 모른다고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금리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깔고 꼭 기억하면서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금리 상황 그리고 또 한국 입장에서는 외환 동향도 같이 살펴보며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궁금하신 점, 개별적인 궁금하신 점은 이후에 있는 질의응답으로 넘어가서 여러분의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